황대현 선수가 실격 처리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올림픽 대회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참가하는 것에 있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창시자 피에르 두 쿠페르탱이 한 말입니다. 2022년 고도의 문명 사회를 이룬 현재 우리는 이 올림픽 정신을 지키고 있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 동계올림픽은 그렇게 관심 가는 축제가 아니었어요. 그나마 관심 가는 것은 하계올림픽, 월드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저에게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동성입니다. 저에게 쇼트트랙 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화려한 이력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선수죠. 축구로 치면 호날두? 메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모든 선수들이 다리를 뻗는 계기가 김동성 선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1000m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중국의 류자전 선수와 시합 마지막에 날 들이밀기로 극적으로 이긴 이후부터 모든 쇼트트랙 선수들은 결승선을 통과할 때마다 날 들이밀기를 하게 된 거죠. 이후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이미 4년 전에 멋진 날 들이밀기 모습을 보여주었던 김동성 선수에 대한 국민들의 모습은 각인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기대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하고 했습니다만은 살짝 비켰고요. 네. 오노가 뭔가 디스크를 자신이 했어요. 이게 뭡니까? 김동성이가 다 이루어집니다. 말이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판정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2002년 월드컵 때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고 세레모니 하는 이 장면이 정말 유명하게 회자가 되고 있죠. 남자 1500m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깐용 선수도 지금 출전하지 않고 있는데 깐용요. 그리고 한국민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번 대회 김동성에게 지금 이승재가 김동성이 나오는 혼자 가는데요. 나 김동성 한 바퀴를 앞서 있고 추월합니다. 추월합니다. 한 바퀴 반을 지금 앞서 있습니다. 다시 2위. 자, 김동성 1위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의 김동성 거의 한 바퀴 반. 이게 전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여서 합을 겨룬 경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보여주죠. 지금도 국민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중 하나고 회자가 많이 될 영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때 개인적으로 오노가 출전하지 않은 거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죠. 김동성 선수는 선수로서 대단했다. 이후에 동계올림픽은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끌게 한 선수가 등장합니다. 네네, 모두 다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등장합니다. 연드님, 올포디움!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 내에 입상한 것을 말하죠. 김연아 선수는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최초로 올포디움을 달성한 선수죠. 주변 환경, 좋은 선수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은 필수죠.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불모지였죠. 그냥 무관심. 당시 우리나라는 레이스에 특화된 나라였지 정부도 국민도 거의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김연아가 주니어 시절 한창 두각을 나타내던 때 시니어 입상해야 진짜 실력이지, 설레발 치지 마라. 그때 당시에는 댓글들이 틀린 말이 아닌 게 김연아 이전에도 두각을 나타내던 선수들은 있었어. 유망주라고 뉴스에 보인 사람들은 있었는데 딱히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결국엔 없었어요. 그 김연아 최초인 거지. 2009년에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피겨 전설들로부터 피겨 퀸이란 찬사를 받았죠. 그리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한국 피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후 보시는 바와 같이 김연아 선수의 역대 성적은 레전드. 스포츠 역사상
길이 남을 성적을 남기게 됩니다. 기술성과 피지컬, 예술성, 멘탈까지 약점이 없는 토탈 패키지로서 피겨 스케이팅 소위 4대 국제대회라고 불리는 올림픽, 세계선수권, 4대륙 선수권, 그랑프리 파이널을 모두 제패하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피겨계를 제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김연아 선수에게도 오심을 존재했습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 때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피겨 역사에서 길이 남을 최악의 오심 논란으로 남게 되었죠. 이렇듯 올림픽에는 끊임없이 오심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나는 왜, 여러분은 왜 올림픽을 보는 걸까요? 누군가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따는 과정을, 누군가는 수준 높은 플레이를, 누군가는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분도 계시겠죠. 과거에서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았던 종목만 바라보던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올림픽을 바라보는 인식이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인식은 그랬는데 현재는 왜 바뀌게 되었는가 라는 주제를 담아 저 스스로에게 올림픽 정신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담는 것이죠. 그럼 올림픽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우월함, 존중, 우정입니다. 첫 번째 우월함은 우리가 경기장이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격려하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아닙니다. 당신이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존중입니다. 자신 스스로와 자신 몸에 대한 존중입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규칙과 규정, 그리고 주변 환경도 존중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정입니다. 우정은 올림픽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 개인과 사람들, 세계 사이에 상호간에 이해하는데 매개체가 되는 거죠. 스포츠를 통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우정을 쌓는 그 자체를 축하하는 거죠. 과거의 우리나라도 금메달을 못 따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아쉽게도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금메달만 기억하고 반기는 우리 사회가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게 만든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당시의 시민의 인터뷰를 인용하자면 은메달이나 동메달도 세계에서 2, 3위 한 건데 금메달 못 땄다고 뭐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메달색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같이 즐겼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과거에 메달을 통해서 응원했던 저의 모습을 부끄럽게 하는 장면들 후회합니다. 메달로만 판단했던 지난날의 저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태도들이 선수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몰랐던 저의 무책임한 모습을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도전하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저 또한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모습이 아닌 노력하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난무하는 오심들이 올림픽 정신을 훼손시킬 때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태도로 어떠한 메달보다 값진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에게 삶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